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팟빵에 쿨맘 나인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팟캐스트로 나이사와 책걸상 애청하다 보니 JYP와 YG가 너무 친근해서 혹시 만난다면 스스럼 없이 인사할 것 같아요.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책에 대해 수다 떨 친구가 마땅히 없어서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책걸상이 딱 제 수다 메이트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편에서는 박평과 함께 저도 끼워주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늘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리고 좋은 친구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네, 쿨맘님도 히가시노 게이고 좀 읽으시는 분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희채연 아빠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부터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요즘 연애의 행방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히가시노 게이고 책들의 가이드를 해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고 싶었지만 어떤 책이 내가 좋아할 책인지 몰라 망설였는데 많은 책 추천해 주셔서 리스트 만들어 놨습니다. 추천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풀 때, 한가할 때 읽어보려고요. 항상 좋은 책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접속님께서도 정리를 아예 해주셨어요. 나미야 자파점, 용의자 X의 헌신, 새벽거리에서 공허한 십자가, 비밀, 방황하는 칼날, 백야행, 숙명, 백은의 잭, 연애의 행방, 마구, 플래티나 데이터, 사명과 영혼의 경계, 살인의 문, 그리고 천사의 나이프, 돌이킬 수 없는 약속까지 오늘 총 16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책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읽은 책들은 언급이 안 돼서 놀랐어요. 난 그동안 뭘 읽은 건가? 예, 몇 권도 읽어볼게요. 히가시노 특집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 번 연속으로 계속 들었어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네, 우리가 그때 한 특집에 책을 16권 말했나 봐요. 그렇죠. 반칙이죠, 이건. JYP가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자, 너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게이고 팬이었던 적이 있어서 틈만 나면 게이고 책을 사서 읽곤 했었는데 작품마다 결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어느샌가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듣다 보니 나름 팬이라고 했던 제가 언급하셨던 책들 중에 읽은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10권도 채 안 돼서 놀랬습니다. 체감상 20권은 읽은 것 같았는데 그만큼 완독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했던 책이어서 그런가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완독의 기쁨을 느껴보고자 언급해주신 책들 기억했다가 다시 게이고 소설 속으로 빠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책 처방으로 추천해주신 핑거 스미스와 연인을 번갈아가면서 읽고 있지만 오히려 읽을 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날씨 오전 오후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그리고 퓨어 땡땡땡땡 아이디 쓰시는 분 초심자신 것 같아요. 와, 정주행 중인데 무슨 이런 방송이 있나요? 이건 정말 게스트부터 너무 완벽하고 호스트들도 넘나 좋아요. 네이버 캐스트가 아니라 EBS 각입니다. 매일 배우고 알아갑니다. 핫핫핫핫. 네. 네, EBS? 저희는 TVN 이런 거를 지향하는데 네, EBS 각 네. EBS 각이라서 애청자가 계속 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그런 것일 수도. 네. 네, 오늘도 뭐 어쨌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책걸상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게스트를 한꺼번에 모신 적은 없죠. 네, 없죠. 오늘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렇게 된 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이라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의 책 네.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 네, 그리고 부제가 과학책 번역하는 남자, 스릴러 번역하는 여자의 언어로 세우는 세상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부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학책 번역하는 남자, 번역가 노승영 선생님과 스릴러 번역하는 여자, 번역가 박산호 선생님께서 공저를 하신 책입니다. 네. 노승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산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방송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라디오 인터뷰 몇 번 해봤죠. 네, 목소리가 좋으세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캐릭터 딱 만드시네요. 네.
자, 그 뭐 번역가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 책걸상 프로그램 못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책걸상 게스트를 섭외할 때 외서의 경우에는 번역가 선생님을 모시자라고 처음에 원칙을 정해놨었는데 의외로 모신 번역가 선생님을 적이- 모신 적이 딱 한 번. 아, 한 번밖에 없어요. 윤신영 기자. 아. 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역가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학책 번역하는 남자 노승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과학책은 저희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네. 누구 때문일까요? 뭐 저 때문이겠죠, 아마도. 네. 아 저는 이 팟캐스트가 과학책 팟캐스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오. 아, 진짜요? 예, 약간 뜻밖이네요. 과학책을 JYP가 싫어합니다. 네. 그 애청자분들은 아시지만 그 책걸상에서 책을 선정하는 방식이 합의제거든요. 네. 완전 합의제. 둘 다 읽고 재밌어 하는 책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읽는 걸 거부해요. JYP가 과학책을. 자, 노승영 선생님은 저 어떤 책들을 번역하셨는지 제일 대중에게 알려진 거 위주로 몇 개 좀 던져보시죠. 근데 제일 알려진 거는 그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책인데요. 그 아가페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 네, 네. 그 책이 뭐 아버지 학교에서 뭐 교재로 쓰이는 책인가봐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한 뭐 10세 이상 아주 오래 전에 찍은 네. 걸로 알고 있고, 인쇄 계약하셨어요? 아니면 매절 계약하셨어요? 아.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쇄 계약을 한 거는 한 4권 정도 되는데요. 네. 다들 이제 1쇄만 찍고 끝났고 이제 하나가 이제 2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인쇄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죠. 네. 그리고 좀 더 유명한 책들 제목이라도 몇 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네. 출간된 책, 우리 몸 오류 보고서. 우리 몸 오류 보고서. 네, 제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이빨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이빨의 모든 것, 그 진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책으로는 그 데니얼 데니스의 직관 펌프라는 책이 있고요. 또 엘프리드 월리스의 말레이 제도. 네, 엄청난 벽돌체.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도 노승영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노승영 선생님은 번역가로 데뷔하신 지 몇 년 차십니까? 제가 첫 책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요. 10년 좀 넘으셨고요. 예. 네. 박찬호 선생님은 몇 년 차세요? 저는 16년 정도 16년 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런데 노승영 선생님 책을 저희가 다룬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박찬호 선생님 책은 언급한 적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어떤 책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여름 책 처방 때 제가 차일드 44라고 하는 책 소개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박찬호 선생님 번역하신 거고요. 또 저번에 영화를 망친 혹은 영화보다 훌륭한 특집 했을 때 세계대전 지 네네.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훌륭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엄청 YG가 강조했었잖아요.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네. 음. 그게 박찬호 선생님의 아,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저의 효자라고 말하거든요. 효자. 네, 제가 인쇄 계약을 한 책이 한 7권, 8권 정도 되는데 세계대전 Z가 가장 큰 대박을 터뜨린 작품이고요. 아직까지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는 아주 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책걸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한번 다뤄보고 싶은 뭐 토니아 수잔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레드 스페로우라고 하는 재미있는 첩보 소설도 번역을 하셨고 주로 소설이나 장르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번역을 하셔서 예, 저희 책걸상에서도 이제 간간히 제목이 언급되는 게 박찬호 선생님 작품들입니다. 네. 번역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국에서? 김석희 선생님 아닐까요? 네. 또 이휘재 선생님? 네, 이재 선생님. 이재 노승영 선생님은 선생님 번역가들 사이에서 표정은 뭐 없을 걸?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번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강주헌 선생님이에요. 강주헌 제 선생님. 스승이신데. 맞아요. 강주원 선생님의 그 번역자 아카데미
네. 여기서 입문을 하셨다고 네. 책에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 번역 말고 다른 일도 하셔서 더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윤기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렇죠. 네. 안정효 선생님도 번역 좀 하셨나요? 소설가 쪽에 더 물론 가깝지 그렇긴 않을까. 하지만 네. 하여튼 그 번역가라는 직업이 대체로 지금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유명해지기는 좀 어려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대 뒤에 있는 맞아요. 어떤 스태프 같은 번역가가 유명해질 때는 딱 한 군데예요. 어떤 때요? 오역으로 오역십이 났을 때. 오역십이 났을 때. 욕 먹을 때. 욕 먹을 때 예를 들면 뭐 되게 화제가 되는 책이었는데 뭐 스티븐 잡스 평전이었는데 오역 시비가 붙었을 때 역자는 누구야 하고 그리고 영화 뭐 자막을 번역하는데 오역이 생기면은 이제 또 막 이제 화제가 되고 자, 이 책에 이제 그 수많은 번역 혹은 번역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책과 무관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번역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번역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영어를 혹은 뭐 일본어나 뭐 하여튼 외국어를 됐다 잘해야 되는 건가요? 두 분 다 영어는 잘 하시죠? 당연히. 잘합니다. 박찬호 씨 영어 굉장히 잘해요. 영국에서 유학도 했고요. 통역도 하는 예, 아. 예, 분이라서. Do you speak English? 근데 그 방금 영어를 잘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영어를 저희 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번역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그렇죠. 네네. 영어 하나만을 놓고 따지자면 저희보다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번역을 잘하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한테 와서 너 영어 잘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솔직히 별로 좀 재수 호감이 없죠. 네. 네. 네네. 그 YG가 물어봤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영어 실력만큼이나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두 분 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번역가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지금 독자가 한국말로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한국어로 전달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런 면에서 노승영 번역가가 과학 그 번역가로 명성을 날리는 건 번역이 유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과학책을 굉장히 네, 그렇죠. 유려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일반 하기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옮기는 게 솔직히 과학책 같이 어려운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좀 번역의 힘이 아닐까 자, 생각합니다. 그럼 10년 뭐 16년 전에 처음 번역가는 어떻게 해서 되신 건가요? 그냥 내가 번역하고 해보고 싶어 이러고 손든다고 누가 뭐 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 두 가지 경로를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아까 세계대전 Z를 출판한 그 출판사 거기에 그 테스트를 봐서 샘플 번역 테스트라고 해서 그거를 해서 통과했고요. 또 하나는 아는 그 선배 번역가분의 선배를 통해서 검토서를 써서 그게 채택돼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가로 입문하는 길은 이제 출판사에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나에게 번역을 의뢰해 주십시오. 그 이력서를 막 돌려요? 여기저기에다가?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여기도 좀 슬프지만 좀 인사이더를 통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서라고 아무나 다 검토를 맡기진 않으니까 아하. 선배가 먼저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죠. 이 사람은 좀 괜찮고 실력이 있으니까 검토서를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검토서를 의뢰하는 식으로 인맥이 중요하군요. 여기도 처음에는. 네. 근데 그 검토서라는 것도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출판사에서 이렇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외서 중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출간을 이제 국내에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네. 네네. 근데 이렇게 출판사 편집자가 이제 그 외국어로 된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번역가들한테 이거를 이제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번역가가 책을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읽고 나서 그 책을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인지 얼마나 팔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제 일종의 보고서인 거죠. 소정의 그 수고비를 받나요?
수고비를 받고 이제 그 검토서가 좋아서 이제 외서 계약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그 검토서를 쓴 번역가한테 번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대부분이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검토서는 예, 아닐 수도 있죠. 그 네.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네네. 제가 번역한 책 중에도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그 원서 맨 앞에 그 다른 번역가가 검토한 그 검토서가 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저도 근데 몇 번 검토는 한 적이 있어요.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에도 노승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노승현 선생님이 번역한 책 중에서 리처드 하인버그의 제로 성장이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리처드 하인버그의 첫 책이 파티는 끝났다로 국내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검토한 편집자가 저한테 이 책을 한국에서 내면은 좀 팔릴 것 같니?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이거 내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편집자는 내보고 싶어 하는데 사장님이 주저주저 하신대요. 국내 혹시 구두로만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처럼 보고서를 써서 이런 게 아니고 A4 한 장 정도로 짧게. 그런 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검토서는 훨씬 길게 쓰는 거예요? 네,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거의 어느 정도. 그러면 상당한 분량의 그 상당히 분량이고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요. 그쵸. 샘플 번역도 네. 일단 어느 정도 분량을 해줘야죠. 그렇군요. 제가 돈을 못 받는 이유가 있었군요. 노승현 선생님은 어떻게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번역가를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출판 번역을 하기 전에는 기술 번역이라는 거를 했어요. 기술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뭐 제품 사용 설명서, 뭐 동영상 그런 거. 예, 근데 요즘에 자동 번역 되잖아요. 자동 번역의 그 기계 번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추세는 보니까 일단 기계로 번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작업을 그거를 사람이 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10년 전에는 그 기술 번역이라고 하는 매뉴얼 같은 거 번역하는 네. 일로 먼저 하신 거군요. 네. 근데 그 번역에는 번역자 이름이 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매뉴얼에서 번역자 이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나와 일하는 그 업체 바깥의 사람들은 전혀 이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나의 일로서 이렇게 하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고민스러웠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출판 번역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그 박상훈 선생님처럼 뭐 검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저는 일단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주원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그거를 듣고 나면 이제 뭔가 데뷔할 길이 열리겠거니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딱히 제가 번역가가 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인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출판사 하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놀고 있다가 이제 그때 그냥 우연히 이제 어떤 출판사 대표와 알게 돼서 첫 책을 하게 됐죠. 야, 결국에는 인맥이네요. 그게 쉽지 않네요. 쉽지 어쨌든 않네요. 두 분 예.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만 두 분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번역가의 길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네.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꽤 경력을 쌓으셔서 지금은 그래도 번역 잘하시는 분들로 꼽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번역가 모모시 일일이라고 하는 책도 같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일단 한두 권 했는데 그 출판 업계도 이제 바닥이 좁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뭐 평판이라 그럴까요? 소문이 나는 거죠. 누구한테 시키면 잘한다, 뭐 아니요, 못한다 이런 거. 그렇진 않고 저가 보통 이렇게 승영 씨나 저처럼 한두 권을 운 좋아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프리랜서는 항상 의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생활을 할 만큼 의뢰가 잡히기 전까지 저는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권 하면 6개월 놀고 또 이제 언제 의뢰가 올까 기다리면 또 이제 한 권 또 운 좋게 하면 또 6개월이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제가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다들 3년이 걸리는데
그 견디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면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지속적으로 번역 일감을 받는 데는 이제 첫 책이 이제 편집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번역이 마음에 들면은 다음에 또 나한테 이제 번역을 맡길 테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아는 편집자들 출판사들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 두 분은 번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 같은 것도 종종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번역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고 회사원들도 그런 강연을 많이 듣는다고 이 책에서 보고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권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책이 굉장히 재밌는데 또 약간 오픈 대목들도 많아요. 짠한 부분도 많고. 네. 짠하다는 게 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승용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 그랬을 때 저도 같은 입장인데 저는 대신에 그 다음에서 하는 번역가 카페가 있었어요. 인터넷 네. 카페. 거기 들어갔는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때는 16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번역가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번역을 하고 싶다는 분들을 보면 되게 정말 짠하고 애잔하고 웬만하면 말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 또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갈까. 네, 선배로서. 근데 저는 누가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번역가 지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라. 그렇게 남들이 하고 싶어 할 때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하는 이유는 아니 그럼 근데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점점 번역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외의 답변입니다. 네. 아, 이 번역판은 내가 독점을 해야 되는데. 네, 번역가 이미 너무 많아요. 네. 의외가 아니고 원래 캐릭터가 저렇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쨌든 그 학부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뭐 충분히 그냥 이렇게 경력을 보면은 이분은 뭐 번역을 당연히 하실 수 맞아요.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끔 뭐 보면은 영어 전공자도 아니시고 외국에 나가서 산 경험도 없으신 것 같고 뭐 이런 분들도 번역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어쩌다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그 역자들 그 말씀하신 양력을 읽어보는 취미가 있는데 네. 정말 굉장히 독특하신 그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그런 분들은 직업이 굉장히 훌륭하시던데요. 뭐 PD라던가 의사라던가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출판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광고 효과도 노리고 이런 분들을 기용하시는 게 아닌가. 언어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편집자가 다듬때 이 작품에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역자를 섭외하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웃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방송에는 약간의 페이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만 빼놓고는 다 번역을 하잖아요. JYP도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JYP가 이게 약간 검증 안 된 번역가. 그렇죠. 네. 동료 번역가 동료 번역가신데 네. 아니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번역가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이제 출판사에 또 몸담고 있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이제 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번역자를 찾다가 요거는 차라리 내가 해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가끔 하는 거죠. 근데 번역가들의 저 영역을 침범할 생각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JYP는 내가 전업으로 번역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되게 전혀 없고요. 딱 한 번 미국에서 잠깐 놀고 있을 때 2달 한 반 정도를 완전히 투자해서 책 한 권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직업으로 평생 이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포기했죠.
그 한 권 말고는 다 이제 그냥 일하면서 짬짬이 해서 책에도 이렇게 약간 쓰셨던데 한 책 한 권 번역하는데 막 1년씩 걸리는 그런 자들 예. 그런 편이죠. 예. 저는 특히 이 책을 재밌게 본 게 제가 번역을 해보기도 했고 번역하면서 즐거움도 느껴봤고 막 실수도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본 데다가 또 일종의 이제 편집자로서 출판사 편집 주간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번역을 의뢰해가지고 들어온 원고를 보면서 감탄한 적도 있고 분노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이 쭉 있다 보니까 게다가 고려 같은 거 번역료 조금이라도 덜 들이려고 막 애쓰고 아 좀 그러지 좀 마요. 그리고 아니 돈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 또 그리고 번역료 드리기로 약속한 날짜 어기고 몇 더 있다 드린 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면서 더 재밌게 읽었어요. 동료 번역가인 줄 알았는데 저기였어. 때로 동료였다가 때로 적이었다가 이제 그 애청자분들이 대충 이제 두 분의 캐릭터를 파악을 하신 것 같으니까 책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번역가의 그 덕목 중에서 노성현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멘탈이 특히 강해야 된다. 네.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번역가가 이제 화제의 중심에 오르는 것은 이게 누군가 오역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해서 그렇게 이제 체면을 구기는 경우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 오역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좀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이제 그런 증세가 있죠.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 내가 이런 욕이나 네. 들으려고 그리고 이 고생을 하나. 네, 자괴감도 있고 또 약간 이제 분노. 네,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독자들과 이제 뭐 싸우게 되고.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자기한테는 이제 그 더 이제 타격이 크니까 네.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연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들 중에도 자기 기사에 붙은 댓글들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번역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평가 같은 거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자기 이름 검색 안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멘탈 강한 기자 중에 한 명이잖아 YG. 아 저요? 그 악플 요정. 아 저를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댓글을 다 읽어보세요. 아 저는 진짜 열심히 읽어봐요. 예. 근데 굉장히 뭐 이렇게 초등학생도 쓰고 중학생도 쓰고 막 그러니까 네. 이게 여과되지 않은 그런 댓글을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이 아프고 막 이런 적은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걸 즐기나 봐요, 제가. 변태같이. 정말 자, 책 제목이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인데 이 모모 씨라는 건 그냥 아무개 뭐 그냥 번역가의 하루 이런 뜻인 거죠? 저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네 무책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원래 민 제목은 그 밑에 있는 과학책 번역하는 남자, 너무 길잖아요, 스릴러 번역하는 여자. 거기까지. 예. 네, 딱 스릴러 번역하는 거죠. 그 제목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보면 두 분이 부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상상하시는 분들. 불쾌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불쾌하신 걸로. 좀 불쾌하진 않은데 좀 민망하네요. 그 두 분은 그러면 어쨌든 아는 사이니까 이런 책 작업을 같이 하셨을 거 근데 아니에요? 원래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사이세요? 네. 그리고 승영 씨가 이제 먼저 사실 책을 쓰라는 의뢰는 승영 씨한테 들어왔는데 승영 씨가 이제 저에게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은인인 거죠. 그 번역가는 모르긴 해도 다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혹은 뭐 작업실에서 정말 컴퓨터 켜고 막 작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동료 번역가들끼리는 뭔가 네트워크나 뭐 교류나 뭐 같이 모여서 MT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서로 네. 알고? 그래서 이 책의 한 장이 번역가의 친구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트가. 그래서 저는
번역가들의 연대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걸 또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네. 책도 두 분이 같이 쓰셨고 그 번역가들 사이의 어떤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교류나 뭐 그런 건 어때요? 서로들 아세요?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끈끈하고 그 악플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열악한 처우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병상련의 정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약간 아쉬운 점은 다들 소심해서 네. 누군가 악플을 맞으면 이렇게 막 맞서서 공격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같이 우는 이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짜증나. 근데 노승영 씨는 용감하게 한번 맞서서 싸우셨어요. 네. 아마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는 번역가들을 만나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게 은근한 경쟁심 같은 맞아요. 게 네, 네. 있는데 근데 번역가들은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기자들은 서로 안 친하거든요. 기자들은 누구랑도 안 친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의 그런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경쟁심이 그런데 없다면서 아까 왜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고 번역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요 공배 법칙 때문에 네. 예, 번역료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 원인이 돼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제 하세요. 이렇게 번역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동료로 받아들이죠. 그 번역가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일 얘기해요? 아니면은 출판사 사장 욕하고 뭐 아니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오늘은 번역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처음에 딱 약속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번역 얘기 뭐 책 얘기 공부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놀라죠. 그리고 왜 번역료를 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항상 꼭 나옵니다. 그거만 좀 얘기하고 오늘 저 1부는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번역료 아까 인쇄 뭐 계약하셨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그 원고지 매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불하고 땡.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팔리는 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처음에 그냥 받고 떨어지는 그거를 매절이라고 하는 거죠. 매절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방식이 대다수인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어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번역가 입장에서 이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인쇄로 하고 싶은 작품은 절대로 출판사에서 인쇄를 해주시지 않고요. 또 안 팔릴 것 같은 건 인쇄로 하자고 그러셔서 저희가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인쇄로 계약을 하면은 가령 계약금처럼 이렇게 조금만 받고 책이 안 팔리면은 매절로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겁니까? 훨씬 적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 5분의 그래서 1. 생활이 정말 인쇄 가지고는 생활이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계약금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쇄로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인쇄로 하는 대신에 이제 번역료를 한 절반 정도로 깎아주고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면 이제 그 보전이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진짜 갈등되시겠네요. 가령 번역료를 뭐 절반으로 책정을 하되 인쇄 몇 %를 주는 걸로 할래?라고 제안을 하면 야 요거 그러면은 매절로 받는 것만큼 되려면 책이 가령 17,000부는 팔려야지 되는데 과연 그거를 넘길까 하니까 막 머리 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근데 책에도 언급이 됐지만 저도 뭐 출판 담당 기자를 했으니까 그런 행운을 누린 번역자들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손에 꼽아요. 네. 웬만하면 매절로 그냥. 네. 근데 출판사에서 인쇄로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매절로 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안 해주죠. 그런데 박산호 선생님 운이 좀 좋으셨던 케이스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책에서도 썼는데 그때 편집자분이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전액 인쇄로 그냥 꼭 하시라고 이 책은 정말 뜰 거라고. 이 책은 뜰 그게 거고 세계 그리고 대전 지금 됐었어요. 브래드 피트랑 디카프리오가 네. 서로 영화 판권을 가지고 경쟁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 예. 등등등. 그 편집자는 지금도 그 출판사에 있습니까? 그분도 지금 번역하세요. 그 편집을 인쇄 그만두셔.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사에서 나오신 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 시기가 공교롭네요. 네, 지금 노승영 선생님과 박산호 선생님을 모시고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이라는 두 분이 내신 책을 가지고 번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혹은 슬픈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책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